라디오 방송 PD인 준태는 아내와 사별 후 두 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소미는 털털하고 매우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준태와 같은 인형을 들고 있는 남자는 첫째 딸 소영의 소꿉친구 동민입니다. 언제 왔어? 3시간 12분 됐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왔구만. 네? 아니야, 농담이야. 네? 동민은 착하고 순박하지만 맹한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소영이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가라고 그래도 저렇게 청승 떨고 있다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앞으로 선물 살 때는 나하고 상의를 해. 지금 거울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첫째 딸 소영입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소영은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늘 짜증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속상해 죽겠어. 난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옷들도 그렇고. 내가 봐도 한심해. 내 별명 뭔 줄 알아? 변두리야, 변두리. 그래도 시골보단 낫잖아. 아빠! 응? 걔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세련됐는데 눈부실 정도라니까. 그런 소영의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 소원하던 클럽에 데려왔지만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 여기 오자고 한 건 넌데. 차라리 아빠 얼굴 춤추는 게 더 낫겠어. 그래? 아마 내가 아빠인 줄은 아무도 모를 거다. 좀 건들건 애인쯤으로 알 거다. 솔직히 내가 매력 있다고 생각해? 물론이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넘치지. 저 여자보다도 더 매력 있어? 표정으로 팩폭 중인 준태. 그러던 중 준태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고 이 출장으로 인해 준태의 가정은 큰 변혁을 맞게 됩니다. 아빠가 전화 자주 할 테니까 아빠 보고 싶어도 참어. 준태가 가자마자 소영은 준태의 오랜 친구이자 어쩌면 미래의 새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현숙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정말 결심했니? 좋아.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책임질게. 여자들이란. 야, 역시 내 집이 제일 좋구나. 별일 없었냐? 도둑은 안 들었는데 별일은 좀 있을까?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준태는 경악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누구 소영이? 근데 자네 누구야? 아빠! 이쁘죠? 내가 디자인한 건데. 아빠, 어떠냐니까?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아빠, 나 나갔다 올게요. 아유,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왜 그래요? 내 딸이 저러고 다닌단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유행? 나부터 아니 벗고 다니는 게 유행이야. 도대체 애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소리 마요. 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변했을 거니까. 수영이 제 애가 아니에요. 다 컸다고요. 다 커? 아직 고민형이나 품고 자는 애가 다 커? 요즘 젊은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러고 나가? 차라리 수녀를 만들지 그래요. 고마워. 지금 생각 중이야. 잠깐. 지금 밖에 있던 놈 어떤 놈이야? 미팅에서 만났대. 미팅? 준태가 미팅이란 말에 놀라는 이유는 집에 올 때 택시에서 합석한 남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뻥끈에 여자 개방개나 시켰던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방시키러 가는 길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팅에서 건졌는데 해퍼 보이진 않거든요. 개방.
안 돼! 불안과 상상력이 더해져 준태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준태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영은 일상의 변화가 즐겁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빠. 실례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준태와 소영은 마찰을 일으키고 아빠는 내가 이뻐지고 인기 있는 게 싫어? 넌 이런 거 안 입어도 충분히 이뻐. 그리고 아까 그런 놈들한테 받는 인기라면 없어도 돼. 아빠, 오늘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널 보호하고 지키려는 거야. 전화기는 당분간 압수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과거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나 지금 모습이 좋단 말이야. 소영에게 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상은 불안, 초조의 상상력이 더해져 악몽까지 꾸는 지경에 이릅니다. 만날 수 없어. 절대 안 돼. 이런 준태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소영. 분명히 통금 시간은 10시라고 했을 텐데. 오늘부터는 11시야. 투쟁에서 얻은 것만이 값진 거래. 누가 그러디? 승철이가 승철이는 또 누구야? 금방 갔잖아. 이젠 악몽이 일상이 되어버린 준태. 소영과의 관계 개선과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왔지만 준태의 불안과 초조는 오히려 증폭됩니다. 제발 몸 좀 가려라. 남들이 보잖니. 뭘 봐?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왜 참견이슈?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빠 왜 그래? 너 한 번만 더 쳐다보면 입을 찢어버릴 거야. 알았어? 아, 왜 그래요? 뭐라고? 10년 전에 상처를 하고 혼자서 딸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잘 키워왔는데 멘탈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준태는 청소년 심리 전문가 신 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지만 제 얘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 박사 이 사람 왠지 사이비 같아 보입니다. 선생은 아주 운이 좋은 편이에요. 이건 지난달 선생과 같은 처지 아버지를 위해서 쓴 겁니다. 우선 이 책을 읽어보시오. 아, 이거 박사님이 쓰셨군요? 지금 당장 읽어보시오. 책값은 비싼 아, 책이지고 예.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떠나는 임구름처럼. 그러나 준태의 노력에도 소영은 폭주족이자 가수 지망생 승철과의 관계는 깊어져만 가고 동시에 동민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준태 역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신 박사를 다시 만나고 이번에 무슨 소식이요? 예, 저 집에 전화를 거니까 히피 같은 놈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로구만. 예?
18장을 보면은 대상과 친해져라. 다시 말하면은 적들과 친구가 되라는 말인데, 지금 당장 가서 그네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 보십시오.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절 믿으십시오. 하바드는 비행기만 탄다고 해서 가는 데는 아닙니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바이크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박사의 조언대로 대인배 흉내를 내봅니다. 우리 집은 오픈돼 있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놀아. 좀 더 화끈하게 놀아야지. 우리 시절엔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생맥주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였었어. 그리고 장발 단속이라는 게 있어서 머리 안 잘리려고 짜부들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스릴 있었다고. 나한테 다시 젊음이 온다면 아마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고 싶을 거다. He's my dream guy. 뮤지션이란 고독한 거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 우리 소영이가 널 좋아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에 자전거 잘 나가지? 소영을 위해 폭주를 뛰는 준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망신살까지 뻗칩니다. 당신 뭐야? 예, 사실은. 우리 아빠인데요. 아빠? 예. 제가 사실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이게 참 미치겠네. 전과는 없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바람 좀 쐬어나가는 게 정말. 당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경찰의 조언을 뒤로 하고 다시 스피드를 즐기던 중 라이벌 폭주족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맞게 되고 멤버가 좀 늘었구만. 조금 낡아 보이는데. 뭐야? 니들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 해병대 출신이야. 준태의 이상한 도발에 긁힌 상대편들은 결투를 신청하고 그 결투 방식은 안주는 없어. 안주는 없대. 네? 원래 없어. 최근 소영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봐서인지 폭탄주를 물처럼 마시는 준태. 포기하시지. 정말 괜찮아? 너 할아버지 양조장했던 거 알지?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 같았는데 힘을 안 들었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는 분이야. 개백해. 졸지에 폭주족의 왕좌를 차지해버린 준태. 하지만 눈물겨운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긴 누가 와? 유진 씨! 유진이가 누군데? 아빠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차실 승철이하고는 헤어졌거든. 뭐?
무슨 소리하고 헤어졌다 그랬어 너? 그 이상한 음악도 질렸고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설상가상으로 준태가 유일하게 믿는 착하디 착한 동민마저 포기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감시를 못하겠어요. 이런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네 맘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이런 내가 불쌍하니까. 전 사실 소영이하고 계획이 많았어요. 회화도 같이 배우고 컴퓨터도 같이 배우고 싶었는데 날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포기하지 마. 꼭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날 대하는 걸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이번엔 또 어떤 논팽이를 데리고 왔을까 하고 절망하던 준태. 그러나 그 절망감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고 소영이하고는 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유진 씨가 제 레포트 쓰는 걸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영이가 제 졸업 논문 자료 찾는 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스타디 그룹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소영이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세미나. 물론 참석해야지. 그런데 11시까지는 돌아왔으면 좋겠네. 아마 10시 전까지는 돌아올 겁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흐뭇해할 때쯤 준태는 경찰에 호출을 받게 되고 그 이유는 웃기는 소리야. 다 필요 없어. 소영이 빨리 보내. 아니요, 확 뛰어내려 그냥. 아직 안 온 거야? 아버님 왔습니다. 아니 당신 그때 나 이거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 이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소영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저씨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딸을 낳아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태어난 걸 어떡하냐? 소영에게 큰 상처를 받은 두 남자들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자신의 노래가 전파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인 승철을 준태가 도와주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진심이냐? 그래서 올라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PD 아니냐.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그 대신 다신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고마워요, 아저씨. 그래, 나 지금 당장 들어주마. 선생, 지금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에 모든 것이 쓰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빠짐없이 읽고 실천했는데요. 소영의 전 남친까지 정리한 준태에게 이제 평화만이 있을 줄 알았으나 부장을 보십시오. 너무 완벽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를 경계하라. 이런 놈들이 양의 탈을 쓴 넉대 양탈자라 말입니다. 카사노바, 돈주왕 같은 그런 같은 과에 속하는 족속들이라는 거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 영화 시작 이래로 가장 신빙성 있고 박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사의 말대로 유진은 쓰레기였고 준태는 소영에게 유진 금지를 통보합니다. 아빠는 유진 씨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말은 할 수 없기에 준태도 소영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준태의 경고와 감시에도 소영이 유진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보게 되고 카사노바, 넌 절대 내 딸을 건들 수가 없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유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 그래? 너도 원했잖아. 그래서 따라온 거고. 난 아직 이러고 싶지 않아요. 좋아. 내가 널 다루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군. 직접 베끼는 수밖에. 아빠! 소영, 아무 일 없었지? 선생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만 했습니다. 유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준태. 두 남자 모두에게 소영은 실망합니다. 그럼 여태 날 미행하고 감시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바보로 만들면서까지요? 아, 난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영아!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서글픔을 안고 돌아가는 길에 준태는 자신의 방송 프로를 듣다가 대노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런 책을 쓰셨죠? 책대로 했더니 딸애가 도망을 갔어요. 박사님은 딸도 안 키워봤어요? 아, 네. 저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딸이 없습니다. 간혹 이론과 실체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견. 딸이 없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 29장에 보면은 거대 마이크 앞에서 비키지 못해? 이게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이건 너 차립니다. 고발할게. 고발을 하든 고발을 하든. 이 일로 유치장 신세를 진 준태. 전화 오케이? 이 정말 노벨 아버지상 있으면 받아줄 거예요. 인연이 깊은 형사와 훈훈한 대화를 이어갈 때쯤 괜찮아. 근데 소영이는? 소미가 그러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유럽 배낭여행 간다고 짐 싸들고 공항으로 갔대. 처음엔 그냥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좋았고 그 상황을 좀 즐기려는 것뿐이었지만 일이 걷잡을 수 없어진 것 같아 소영도 속상합니다. 다시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응어리는 봄눈 녹듯이 녹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빠가 너를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빠. 내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아빠. 영화는 소영과의 화해로 준태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듯하였으나 소미 있어요? 누구? 소미요. 오늘 청소 당번인데 늦어서 못했어. 미안해, 아빠. 나 갔다 올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다시 시험에 드는 준태의 부성애를 비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소영아!